끌려갔잖아. 어디로? 철컹. 폐쇄병동. 폐쇄병동 아기.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끌려가던데. 주사 맞고 확 끌려가고 막 티슈 막 확 끌려가고. 티슈 이거는 그 납치하는 납치야.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현 씨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셨고 짬이 되죠 이제. 볼 나 수가 여기 있는데 오픈 멤버니까. 우리 직원 두 분보다 더 오래 내가 저를 오래 봤던- 다녔지. 네. 그래서 이 약을 접해보신 분으로서 뭐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잠과 관련된 약도 그렇고 불안과 관련된 약도 그렇고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.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좀 몽롱한 거. 처음에 좀 한 일주일 정도?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뭐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정도? 서비스업을 오래 하다가 여러 가지 지점을 맡게 되면서 내가 스타트를 하고 다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화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잤었죠. 진짜 잠을 못 잤어. 한 시간도 못 잤어. 떴던 게 이게 너무 며칠을 가니까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겠는 거야. 그래서 병원에 문을 두들겨서 네가 수면제를 먹고 안정제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케어가 되고 그렇다고 약에 의존한다기보다 그 일주일, 2주일 막 주기 막 상담이 있었거든요. 이제는 한 달, 2달에 한 번씩 와서 약 타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너무 소중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전에 겪었었던 경험을 나눠주신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정말 힘든 일인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, 아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, 수면 패턴 그리고 화가 조금 덜 나는 것. 사실 지금 현님의 경우에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. 수면 패턴만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만 잡아주면은 그 이외에는 이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신심리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의료진의 말씀을 잘 따라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약도 줄어들고 경과가 괜찮았던 아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안 끌려갔잖아. 어디로? 철컹. 폐쇄병동. 폐쇄병동 아기. 가족의 동의를 받고 그거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야?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끌려가던데. 주사 맞고 확 끌려가고 막 티슈 막 확 끌려가고. 티슈 이거는 그 납치하는 나 그것도 생각했어. 그 짱구 보면은 유리 엄마가 그 토끼 인형 큰 거 있잖아. 패는 거 있지. 이럴 줄 알고 가져왔지. 그거를 런칭해가지고 좀 팔았으면 좋겠어. 효과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. 감정에 휘둘리고 안 좋은 생각을 단추하기보다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. 차라리 뭐라도 치세요가 훨씬 낫습니다. 손목을 칼로 긋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낫죠. 나 안 컸어. 왜 아무도 얼굴을 껐죠 여러분. 뭐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뭐 본인이 컸지는 않고 난 네, 인형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. 처방받고 때려야 돼? 아 그거를 대신할 행동들을 미리 연습을 합니다. 진료 시간에 미리 연습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폭발적인 감정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, 어떤 일, 어떤 감정이 나한테 심하게 영향을 주는, 그랬을 때 내가 손목을 긋거나 호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대신할 행동들을 반드시 우리가 미리 마련을 하는 게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. 유리 엄마의 토끼 인형은 괜찮은 대체 행동이기도 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치료 시간에 치료자와 함께 충분히 언급을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한다는 그 개념이 아마 필요하겠죠. 요즘 저희 병원도 워낙 병원들을 전전하시다가 오시는 바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.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았던 투약 내역들이 떠요.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주사, 제제로는 프로포폴 내지는 케타민, 디아제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취를 시행하는 병원 의료진으로서 좀 곤란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? 맞아. 그 주사 맞으려고 안 해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술 및 성형을 이제 자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제한을 둡니다. 근데 그게 쭉 주기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횟수가 너무 많다. 그러면은 요즘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
의원 및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겠죠. 그래서 본인들 그런 거를 조절하지 못할 것 같은 환자들은 못 오게 예약을 다음으로 미뤄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드리고. 근데 그러면은 막 연예인들 보면 1년에 막 300번 막 600번 막 이런 거는 그거는 아무래도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맡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그 의사들도 다 알면서 그냥 놔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소염진통제나 소화제, 뭐 감기약 이런 거는 우리가 처방 나갈 때 타 의원에서 그치. 며칠 날 언제 처방이 됐다 시스템에서 알려주는데, 수면 마취에 대해서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타 병원에서 언제 입력되었는지는 저희가 조회가 안 돼요. 그래서 그 환자분이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병원에 오더라도 저희가 이 사람이 어디 딴 데서 했느냐 이거를 데이터로 알 수는 없죠. 근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 환자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은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몇 번 맞았다 이런 거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. 근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조회가 가능하고, 몇 번 오지 않은 환자인데 갑자기 이상하네. 당신에게 대해서 조회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, 사실. 바늘이 있을 거 아니야. 자국이 있을 맞아요, 텐데. 진짜 있어요. 그 정도로 자국이 뭐- 있을 거예요. 그 정도 죽이면은 라인을 잡는 간호사들은 주의해야 될 환자인 것 같아요라고 소통을 주죠. 요즘 뭐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가 선포를 한 상태고 관리가 철두철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.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. 다른 의원하고 약이 많이 겹쳐서 1년 사이에 처방받았던 내역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게 되는데, 다행히도 뭐 진료를 받다 보면은 프로포폴의 사용 횟수가 실제로 1년여에 걸쳐서 많이 줄어든 분들도 꽤 계세요.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할 때가 가장 안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잠을 못 주무시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겪어보시는 분들은 네. 돌아버려요. 네, 분명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주 세심하게 맞추다 보면은 프로포폴의 사용 횟수까지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단언코 꽤나 많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프로포폴도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하는 건가요? 나 머리 아프던데. 네,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반응이 많아요.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난 모르겠던데. 깨어날 때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깨어날 때 다행감, 고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, 처음에 약이 들어갈 때 참는데도 잠이 오는 그 느낌이 좋다고 아, 하시는 나도. 분도 있고.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, 정신의학적인 투약을 접해본 분들은 그 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줄여가는지, 그리고 약을 처음부터 무서워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잘 맞춰서 사용하면은 이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면 마취를 시행하는 성형외과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도 좋은 주제 갖고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